이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스톤헨지의 중심에 있는 6톤짜리 상징적인 제단석이 남서 웨일스가 아니라 북동부 스코틀랜드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견은 건설이 과학자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동 작업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스톤헨지는 5,000년 동안 솔즈베리 평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과 인간의 호기심에 닳고 다른 거대한 돌들이 완벽한 원을 이루며 서 있는 후기 신석기 시대의 상징이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신비로 감싸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비밀은 돌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AI 기반 3D 스캔과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한 조사 덕분에 흙 아래 감춰져 있던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톤헨지 바로 근처의 더링턴 월스에서 고고학자들은 집 한 채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거대한 구덩이 1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1마일이 넘는 거대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기하학적 정밀함은 마치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미세 DNA 분석, 그리고 시추 코어의 화학 분석 결과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가리켰습니다. 인간이 기원전 2500년 무렵 이 구덩이들을 의도적으로 판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무작위 행동의 결과도 아니라 하나의 치밀하게 계획된 공동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금속 도구도 없고 기록 문자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다볼 방법이나 위성 위치 정보조차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 서서 1마일이 넘는 거대한 원을 땅에 새기기로 결정하는 모습을요. GPS도 크레인도 없이 오직 밧줄과 나무 말뚝, 인간의 기억력과 놀라운 공간 감각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덩이들은 스톤헨지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선사시대의 거대한 기념물이 되었고 4,000년 동안 쟁기질과 목초지 아래에 보이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그 위를 갈아엎었고 관광객들은 그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평범한 땅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나누는 신성한 경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스톤헨지가 그 일부에 불과한 거대한 의식 공간의 외곽선이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무엇이었든 그 건설자들은 결코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과 규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사고했고 오늘날의 시선으로 봐도 대담하다고 느껴질 만큼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장소를 들여다볼 때마다 이런 패턴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아마존에서는 20년 동안의 현장 조사가 일부 이야기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정착지도 존재했지만 정글은 그 실제 규모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라이다 항공기에서 발사한 레이저 펄스로 숲의 수관층을 디지털 방식으로 걷어내는 기술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100제곱마일이 넘는 숲 속에서 6,000개가 넘는 직사각형 토제 플랫폼이 발견됐고 경사면에는 정밀한 공학 기술로 만든 계단식 지형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배수 시스템과 계획적으로 설계된 경작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넓고 곧게 뻗은 도로들은 정글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강과 언덕조차 무시한 채 직각으로 교차하며 거대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소 15개의 서로 다른 정착지가 이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킬라모프와 우판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대략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 이 지역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작지를 조성하고 수로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현재 고고학자들이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규모로 추정하는 인구를 지탱했습니다. 한때 손대지 않은 자연이라고 여겨졌던 아마존은 사실 치밀하게 관리되고 설계된 세계였던 셈이며 레이저가 그 흔적을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페루에서는 항공사진으로 학습한 AI가 나스카 라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사자들은 사막에 새겨진 거대한 형상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벌사에, 거미, 원숭기처럼 하늘에서만 전체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도형들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던 인간의 눈으로는 희미한 흔적이나 작은 변형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어떤 형태가 지상화인지 AI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뒤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단 6개월 만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303개의 새로운 형상이 발견되었고
몇 주 사이 기존 목록 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작았고 어떤 것은 유명한 거대 도형들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 오랫동안 숨어 인간의 눈을 피해왔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형상의 밀도는 이 선들이 단순히 하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길이자 의식 행렬과 신성한 이동 경로였다는 이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톤헨지로 돌아와 보면 이런 기술적 시선은 기념물 자체의 맥락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돌들은 텅 빈 땅 위에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석 기념물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600년경으로 추정되는 로빈 후즈 볼이라는 두끼령 인클로저는 스톤헨지보다 약 500년 앞선 유적으로 일부러 끊어놓은 도랑과 둑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틈은 방어 시설이 아니라 초대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열고 토론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한 공동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계였던 것입니다. 라크힐 개발 준비 과정에서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두끼령 인클로저도 발견됐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이 풍경 곳곳에는 인간의 손길이 반복적으로 닿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백 개의 부싯돌 도구와 정교하게 제작된 잎사귀 형태의 화살촉, 인간 두개골 조각, 오랜 사용으로 끝부분이 닳아버린 사슴뿔 도구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양식의 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토기는 지문처럼 물건이 어느 공동체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 유적지들에서 다양한 양식의 토기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지역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스톤헨지는 고립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던 다중 중심적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나고 기억을 쌓아가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돌들 자체만 봐도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바깥 원형 구조를 이루는 거대한 ip석들은 사르센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무게가 약 25톤에 달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 정도의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며 힐스톤 하나만 해도 약 30톤에 이릅니다. 안쪽에 놓인 더 작은 돌들은 표면의 푸른빛이 도는 특징 때문에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데 웨일스 남서부 프레셀리 언덕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리는 약 150마일에 달합니다. 가장 큰 블루스톤인 제단석은 약 6톤 무게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돌 역시 웨일스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진행된 지구화학적 성분 분석은 그 가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단석의 원산지는 웨일스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오르카디언 분지였으며 솔즈베리 평원에서 무려 4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퀴 달린 운송 수단도 크레인도 기록된 설계도도 없던 시대에 6톤짜리 돌을 그런 거리까지 옮겼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미 바퀴가 존재했지만 아직 브리튼 섬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빙하가 돌을 옮겼다는 설, 겨울철 얼음길을 이용했다는 가설, 혹은 강을 따라 뗏목으로 운반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지만 어느 것도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르센석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기후 데이터 역시 빙하 이동설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솔직한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밧줄과 썰매, 인간의 힘, 어쩌면 통나무 롤러 같은 도구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협력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르센석 자체도 오랫동안 믿어졌던 더 가까운 채석장이 아니라 약 19마일 떨어진 웨스트 우즈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셀리 언덕의 와운마운 유적 발굴에서는 돌이 빠져나간 빈 받침 구덩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한때 그곳에 원형 석조 구조물이 존재했다가 해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스톤헨지의 일부 블루스톤은 바로 그 오래된 기념물에서 옮겨와 재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스톤헨지는 더 오래된 원형 구조물들의 재활용된 뼈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돌에는 그렇게 이어짐과 이동 그리고 재사용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념물은 약 1000년에 걸쳐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원전 3100년 무렵 사람들은 원형 도랑을 파고 나무 기둥들을 세웠으며 그 경계 안에는 화장 유골을 묻는 구덩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장 묘지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블루스톤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일부 조각이 의도적으로 떼어져 다른 곳으로 옮겨진 흔적으로 보아 치유의 힘이 있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500년 무렵 오늘날 전 세계가 떠올리는 상징적인 형태인 거대한 사르센 삼석탑이 세워졌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입석 위에 수평 들보를 얹은 구조입니다. 레이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자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한여름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향한 북동쪽 면과 중앙 삼석탑의 안쪽 면은 특히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공간을 세심하게 조형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추정에 따르면 스톤헨지 건설에는 약 2천만 시간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인간 한 사람의 평생은 대략 70만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사람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아붓는다 해도 그 노동량에 도달하려면 여러 세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면과 생계를 위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는 수십 세대에 걸쳐 이어진 셈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기억을 이어가며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 공동체들은 일상 속 놀라운 지혜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기원전 4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중석기 시대의 한 주거지에서는 쓰러진 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벽을 세우고 원래 나무가 서 있던 구덩이 바닥에는 자갈을 깔았으며 지붕은 동물 가죽으로 덮은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난방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바깥에서 돌을 뜨겁게 달군 뒤 집 안으로 가져와 열을 방출하게 했는데 일종의 원시적인 추결 난방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더링턴 월스에서는 타원형 백악질 기초 구조와 고리버들 가구, 점토 항아리, 그리고 화덕을 중심으로 배치된 나무 침대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이 복원한 집들은 약 20톤의 백악질 흙, 5,000개의 개암나무 가지, 그리고 3톤의 지프로 지어졌으며 크기는 약 16피트 정사각형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복원된 집들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원시적인 모습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으며 설계 또한 정교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복원주택 안에서 빵을 구워봤을 때 그 맛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과 안락함 그리고 문화를 갖춘 공동체였으며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서는 거대한 기념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스톤헨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력과 관련된 이론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태양의 움직임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힐스톤과 일직선을 이루며 중앙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동지에는 지는 태양이 제단석과 정렬됩니다. 시계가 없던 시대 사람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달력이자 노동의 기준이었고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었던 셈입니다. 일부 증거는 스톤헨지가 치유의 장소였을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블루스톤 조각들은 부적처럼 귀하게 여겨졌던 흔적이 있으며 뼈의 화학 성분 분석 결과 방문자들 중 일부는 질병이나 부상을 안고 영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의 이동과 정치적 변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고고학자들이 비커 문화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집단이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독일 주변 지역에서 브리튼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무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의 토기로 구별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은 브리튼 전역의 인구 구성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일부 연구자들은 스톤헨지가 바로 이런 격변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단석이 스코틀랜드에서 옮겨졌다는 사실도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부 스코틀랜드의 기념물 전통에는 눕혀놓은 형태의 거석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런 스코틀랜드의 돌을 섬의 중심부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가 특정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것이라는 공개적인 주장, 그리고 이동과 정체성 변화가 이어지던 시대 속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물질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기념물의 중심에 놓이고 한겨울 태양빛을 받던 그 돌은 우주적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 그리고 정치적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라이다, AI,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지구화학 분석 같은 더 정교한 기술이 과거를 향할 때마다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더링턴 월스의 거대한 구덩이 원형 구조는 면적만 보면 스톤헨지보다도 훨씬 큽니다. 아마존에는 빽빽한 인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도시와 인공 경작지가 존재했습니다. 나스카 사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상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단석은 무려 4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 자체도 이미 수세기 동안 신성시되던 풍경 위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속 기술이나 문자, 엔진 없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대신 그 건설자들에게는 반복되는 계절을 관찰하는 인내심, 뛰어난 공간 감각, 공동의 노동,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통해 계절을 계산했고 흙과 돌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세대에 걸친 협력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구덩이들은 스톤헨지 바깥 초원 아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직접 서 있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인간 역사의 윤곽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시대들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온 야심찬 대화였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축하하고 조직을 이루고 그리고 기억되기 위해 노력했던 긴 이야기 말입니다.